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이제 분계 연습을 꾸준히 할 건데요. 꾸준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시험에서 50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회사 가시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분계예요. 네. 그리고 저희 시험에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얘를 못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입력은 대빵 쉬워요. 분계만 잘하면. 네, 뭐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뭐 빨리 넣냐 늦으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프로그램 자체는 되게 복잡한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진짜 편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분계만 잘 하시면 되는데 일단 분계를 잘 하시려면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차변하고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차변은 자산 증가, 대변은 자산 감소, 대변은 부채 증가, 차변은 부채 감소, 대변은 자본 증가, 차변은 자본 감소, 대변은 수익 증가, 그 다음에 차변은 수익 감소, 차변은 비용 증가, 대변은 비용 감소. 요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뒤죽박죽 나와요. 그래서 막 수익 감소에 뭐 부채 증가 막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자산인지 어떤 게 부채인지 이게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거를 판단해서 하는 걸 분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적은 겸 내일 쪽지 시험 볼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두 가지 볼 거예요. 요거랑 그 다음에 재무제표 종류. 그 나눠드린 거에 얘는 없어요. 왜냐면 얘는 그 분계를 위해서 외우는 거지 시험 문제를 위해서 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종류 같은 거 종종 물어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주석. 요거는 그 2장짜리에 있을 거예요. 첫 페이지 위쪽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로서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성과 수익하고 뭐요? 비용.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내일 쪽지 시험 볼 거라는 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총 34번까지 있는데요. 요거는 같이 풀 거예요. 왜냐면 아직은 분계가 뭔지 이제 첫날이니까. 그래서 같이 풀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끝나면 그 다음 거부터는 이제 시간을 조금씩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현금 100만원과 상품 50만원, 비품 20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그래서 제가 질문 먼저 할게요. 이거는 전반에서 다 하는 질문인데요. 뭐냐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상품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상품.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가지 차이죠. 이런 건 아니에요. 글씨가 달라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 거 말고 상품은 어떤 게 상품이에요? 상품은 뭐냐면 사다가 파는 게 상품이에요. 제품은요? 만들어서 다른 거예요. 상품은 완성된 거를 사다가 내가 판매만 하는 겁니다. 일명 유통회사들이 이런 게 많겠죠. 그 다음에 제품은 제조회사들. 그래서 만들어서 팔잖아요. 공장에서. 그래서 만들어서 팔았냐 아니면 사다가 팔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천에는 제조회사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제조회사에 취업하시면은 제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사다가 파시면은 상품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금 100만원, 그 다음에 상품 50만원, 비품 20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대요. 그러면 현금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회사 입장.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직 이거 못 외웠잖아요. 그래서
요거 못 외웠을 때 쓰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누구 입장이라고요? 회사 입장이고, 회사로 들어오면 차변이고요. 회사에서 나가면 대변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원래는 이거에 맞춰서 풀어야 돼요. 근데 이거 맞춰서 푸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런 방법도 있다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장님이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돈 100만 원이 회사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얼마 들어왔냐면 100만 원. 근데 원래는 들어와서 100만 원이 아니고요. 나중에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현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러면 회사에서 이 돈을 받았으니까 이 현금이 늘어날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뭐요? 증가. 그래서 차변이다.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거를 계정 과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금이 딱 나오면 머릿속에서 아, 현금은 자산이야. 그 다음에 늘어났어. 그러면 자산 증가니까 차변. 근데 줄어들 수도 있죠. 그리고 줄어들면 자산 감소니까 어느 변이요? 대변. 예, 그렇게 맞춰서 처리하는 거를 분계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하나예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저야 먹고 살려고 그 종류들을 거의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도 얼마치 갖고 오셨어요? 50만 원. 상품도 자산이에요. 그러면 50만 원만큼 많아지겠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비품은 뭘까요? 비품은 1년 이상 사용하는 집기류나 비품류를 비품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있냐면 에어컨, TV, 컴퓨터. 진짜 어디 갔어? TV, 컴퓨터, 뭐 냉장고. 이런 식으로 몇 년 이상 사용하는 거요? 1년 이상. 이런 거를 비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비품은 얼마치 갖고 오셨냐면 20만 원어치. 근데 왜 차변이냐면 비품도 자산이에요. 그러면 자산이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갖고 시작하는 돈을 자본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자본금. 그래서 170 자본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사나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주변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너 자본금 얼마야? 이거 하는데 얼마 들었어? 빚 얼마 졌어?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를 분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때까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내용 보고 분계하고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3점. 3점짜리 문제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앞으로 많이 연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숫자 읽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다 숫자 적어 볼 테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101만 원이에요. 이거 읽으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100만 원이라고 읽어요. 100만 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100만 원이라고 안 해요. 뭐라 그래요? 101만 원.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얼마예요? 요거 100만 1,000원. 근데 숫자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 회사 가시면
맨날 이렇게 딱딱 끊어지지 않아요. 회사 가시면 막 63만 8,753원이요. 막 이런 식으로도 금액이 막 이상한 금액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 이거 실제 겪었었던 일인데 제가 겪은 건 아니고 이제 격리 직원이 거래처에 전화해서 실수를 한 거예요. 무슨 실수했냐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치면 100만 원을 급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10만 원이라고 불러줬어요.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짜증났었던 게 뭐였냐면 거기 거래처 사람이 너네 직원이 10만 원이라 그래서 10만 원만 보낸 거예요. 진짜로. 근데 거기도 장부 작성하니까 알잖아요. 100만 원이라는 거. 근데 너네 직원이 10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난 10만 원만 보내고 더는 못 줘. 이딴 식으로 좀 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있어요. 진상 같은 것들. 예. 지는 실수 안 하나? 그런 놈들이 꼭 지 실수 하잖아요? 그러면은 웃으면서 아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고 남 실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떻게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도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실수라는 게 참 그런 건 있어요. 저도 몇 번 느꼈지만 똑같은 실수 반복하면 저 사람은 아닌가벼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수는 최소한도로 안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인지라. 최소한도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당좌예금. 그래서 당좌예금의 뜻이 뭐냐면 요걸 당좌예금이라고 해요. 뭐냐면 수표 발행하기 위한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가셨는데 당좌예금이 있어. 그러면 오래 다니십시오. 왜냐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수표 발행하기 위해서 이 당좌예금을 가입한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가 돈 많다는 얘기거든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당좌예금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연예 프로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자기는 백지수표 받아봤다고. 백지수표가 뭐죠? 말 그대로 백지로 되어 있는 수표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금액 쓰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다 내가 10억을 쓰면 그 수표는 10억짜리 수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표를 받으려면은 이 예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돼요. 이 예금에 가입하면은 은행에서 수표 따발을 주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금액을 쓰면 그 금액이 이제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걸 무슨 예금이라 그래요? 당좌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금 30만 원을 한양은행에 예금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은행 가서 예금해 본 적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은행 가서 예금할 때 어떤 행동해요? 돈 들고 가서 은행 직원한테 주죠. 그러면 이 돈은 회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가니까 대변에 현금 30만 원. 자산 감소. 왜냐면 우리가 직원한테 돈 줘야 그게 통장에 입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현금은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거 참고하시고. 다음에 그 대신 통장은 늘어나겠죠? 그 통장이 무슨 예금이에요? 당좌 예금이에요. 그래서 통장에 얼마가 늘어날 거냐면 30만 원. 그래도 우리 그 은행에 예금하러 가면은 현찰은 줄어들고 통장은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분계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다음에 3번. 그리고 원래 이건 안 적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적어드리는 거지, 원래는 당좌예금 30, 대변에 현금 30 이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외상.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입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매입하면은 물건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오겠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 50만 원. 상품은 자산이에요.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 헷갈리는 건 프로그램 배우시면 거기에서 찾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 프로그램 할 때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으로 했대요. 답 먼저 적어 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 드릴게요. 외상으로 사는 걸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요. 부채 증가. 그래서 보시면 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이 있어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자산, 외상 매입금은 부채. 왜냐하면 받을 건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줄 거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위에 있는 외상은요, 요거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판매. 그래서 팔 거에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을 쓰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은 언제 쓰는 거예요? 판매가 아닐 때. 왜냐면 우리가 무조건 팔아야 될 것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쓰던 컴퓨터를 팔았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 다음에 안 파는 걸 살 수도 있잖아요. 뭐 A4 용지 같은 거. 이건 팔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밑에 거.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지금은 외상을 써도 되는 게 상품은 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외상을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영업용 책상과 의자. 그래서 우리 영업용 책상과 의자 몇 년 이상 쓰죠? 책상하고 의자 1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는 건 비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비품. 그래서 비품으로 10,000원. 너무 싸긴 하네요. 자산의 증가. 왜냐하면 우리가 책상하고 의자 사면 책상하고 의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대금은 수표 발행했대요. 앞으로 이 문구 되게 많이 나옵니다.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라고요? 당좌 예금이에요. 그래서 당좌 예금 10,000원 자산 감소. 통장은 다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뭐 당좌 예금 나오고 보통 예금 나오고 적금들도 나오거든요. 다 자산이에요, 통장.
그 다음에 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건물하고 1개월. 그래서 뭐를 사셨대요? 건물을 사셨대요. 그래서 건물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얼마 주고 사셨대요? 400. 그리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400만 원짜리가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없겠지만 그냥 문제는 문제로만 봐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대변에 한 달 후에 주든 내일 주든 6개월 후에 주든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요때는 대변에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세요. 미지급금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400만 원 부채의 증가. 왜 미지급금인지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미지급금 쓴 이유는 뭐냐면 거기 보시면 건물 앞에 영업용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영업용은 판매예요, 판매가 아니에요? 판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미수금 아니면 미지급금을 써야 되는데 왜 미지급금을 썼냐면 건물은 샀잖아요. 그럼 샀으니까 뭐 줘야 되죠? 돈 줘야 되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 외상매출금 30만원을 뭘로 받으셨대요? 현금으로. 그러면 현금 받으면은요 현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들어오면은 어느 변이라고요? 들어오면 차변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얼마 들어왔어요? 30만원. 그러면 현금이 많아지니까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두 번째 보실 게 대변에 현금을 받았는데 왜 받았나 봤더니 외상대금 때문에 현금을 받으셨대요. 그러면 대변에 외상 뭐요? 매출금 얼마 있었죠? 30만원. 자산 감소. 일단 적어 보실 분들 적어 보세요.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분계라 그런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분계. 분계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원인과 결과로.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돈을 받았습니다. 30만 원을. 그 다음에 이거를 왜 받았나 봤더니 우리가 받아야 될 뭐 있었죠? 외상 매출금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세요. 다음에 7번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소모품. 소모품이 뭐냐면 말 그대로 소모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소모품은 대부분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는 요거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1년이 넘냐 안 넘냐 요런 거 되게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보시면 요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소모품은 자산이고요. 소모품 B는
비용이에요. 요런 게 좀 이제 나중에 저희를 좀 괴롭힙니다. 하나만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아무 말 없으니까 그냥 소모품으로 처리할게요.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구입. 우리 구입하면 사는 거죠. 사면은 들어오나요? 나가나요? 들어오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라고요? 차변. 근데 원래는 들어와서 차변이 아니고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그럼 자산이 뭐 됐다? 샀으니까 많아졌다.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차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대변에 돈은 뭘로 드렸대요? 현금 드렸대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15,000원. 그러면 줬으니까 현금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10가지에 맞춰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틀린 거예요. 자산 감소가 대변인데 대변에다 써놓고 자산 증가래. 그러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8번. 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전기료, 수도료. 제가 아까 지나가듯이 이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 개정 과목이 어려울 거라고. 왜냐하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라고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료하고 수도료를 합쳐서 수도 광열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수도 광열비. 이게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수도. 그래서 수도는 수도요금. 그 다음에 광자가 빚광자예요. 그래서 빚내는 겁니다. 우리 빚내려면 뭐 써야 되죠? 전기 써야 되죠. 그리고 요번 시험이 아니라 요거는 시험에 꾸준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요거 관련돼서 안 좋은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계속 뭐 하고 있죠? 가격이 오르고 있죠. 그 다음에 가스 요금하고 난방 요금 얘네들을 다 합쳐서 수도 광열비라고 해요. 적으세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8번은 결론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기료 4만원하고 수도료 15,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대요. 그러면 우리 현금으로 지불하면 현금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줄어들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 55,000원 자산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수도 뭐라고요? 광열비. 그래서 수도 광열비도 55,000원 비용 증가.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분개하실 때에는 이런 거 없어요. 차변 먼저 해야 된다, 대변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예, 내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 먼저 할 수 있으면 차변, 대변 먼저 할 수 있으면 대변. 그래서 지금부터 1분 드릴 테니까 9번 해보세요. 그냥 연습 삼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앞으로 저희가 계속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연습 삼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9번 같이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상품 40만 원을 일단 매입하셨대요. 그러면 차변에 상품 40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수표 발행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그 다음에 대변에 수표 발행 나오면 무조건 당좌예금이에요. 그러면 수표를 발행하면은 통장에 있는 돈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겠죠. 돈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문구독료. 또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도서인쇄비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 책, 뭐 사진 현상, 그 다음에 뭐 저런 거 잡지, 명함인쇄,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도서인쇄비라고 해요. 그래서 말뜻 그대로 뭐 책이나 네. 도서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인쇄할 때 이런 것들을 도서인쇄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서인쇄비 5,000원. 왜냐면 내가 돈 줌으로 해서 비용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비용의 증가. 그래서 돈 쓰는 게 대부분 비용하고 관련성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다라고 되어 있죠? 현금. 그래서 자산의 감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은 거기 보시면 저기 매출에다 밑줄 치세요. 매출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답은 팔렸을 때는 상품 매출이라 그래요.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면은 40만원. 그러면 우리가 물건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벌려고 물건 파는 거죠?
돈 벌려고 물건 파는 거죠. 돈 버는 걸 뭐라 그래요? 수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상품 팔고 돈은 현금 받았대요. 그러면 현금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40만 원. 그래서 현금이 많아졌으니까 자산의 뭐요? 증가.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이 회계를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잘 만들긴 한 것 같아요. 딱 차대변 딱 맞게 떨어지고 그런 거 보면 어느 분이 만드셨는지는 100% 모르겠지만, 근데 참고로 그 어떤 교재에 보면 설 중에 이런 설도 있어요. 어떤 설도 있냐면은 이거 누가 만들었냐 그랬을 때 저분이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기 개성공단에서 회계를 가장 먼저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저게 안 나왔어요. 뭐가 안 나왔냐면은 그 문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통일돼서 문서가 나오면 전 세계에서 그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회계를 했다라고 이제 인정받는다라고 어느 교재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응접 세트. 그래서 무슨 세트요? 응접 세트. 그 다음에 대금은 월말에 주기로 했어요. 응접 세트는 그냥 저걸로 볼게요. 뭘로 볼 거냐면은 저거 뭐냐 찻잔하고 주전자로 볼게요. 우리가 그 중요하신 분들 오시면 찻잔하고 주전자 가지고 이제 응접하잖아요.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비품으로 볼게요. 왜냐면 우리 1년 이상 쓰잖아요. 찻잔하고 주전자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나 봤더니 돈을 거기 보시면 월말에 주기로 했대요. 그러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네. 근데 이거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금입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부채의 증가. 다음에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외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은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은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지문에 지금 보시면은요, 지문 보시면 거기에 영업용 응접 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업용은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판매와 관련 없으니까 위에 거 중에 써야 돼요? 밑에 거 중에 써야 돼요? 밑에 거 중에 써야 되죠? 근데 돈을 줘야 되니까 미지급금이 맞는 거죠. 왜냐면 아직 돈 안 줬잖아요. 그 상황에 맞춰서 달라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요거 한번 또 해보세요. 몇 번 참고해서 하시냐면 11번 참고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3번에 상품을 매출했대요.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 얼마에 팔았냐면 60만 원. 그래서 돈 벌었으니까 수익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돈 어떻게 팔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외상으로 했대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60만 원. 자산 증가. 그리고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요거 교재에 나올 건데요. 일단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가 이분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상품은 하나잖아요. 근데 상품을 두 개로 나눈다 그래서 이분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살 때는 상품이고 팔 때는 무슨 매출이에요? 상품 매출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처리를 꼭 하셔야 되냐면 이건 내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프로그램이 요 이분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샀을 때는 상품, 팔았을 때는 상품 매출이라고 안 하면 프로그램에서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에 만드신 분들이 다 이 이분법을 기본 세팅으로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거기에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이게 싫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투자하셔서 프로그램을 나한테 맞추면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좀 중가운데서 이제 프로그램 담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거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거기 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5만 원이요. 저거 바꿔주세요. 그러면 10만 원이요. 별것도 아닌데 5만 원, 10만 원 달라 그래요. 그리고 뭐 하나 바꾸면 돈 달라 그러니까 위에 분들은 돈 나가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래서 네가 맞춰서 쓰라고. 그래갖고 하다가 포기하고 나왔어요. 항상 어려운 거는 가운데 낀 놈이 어렵거든요. 그래갖고 위에 분들은 맞춰서 써라. 밑에 분들은 사람 안 뽑아주면 못 하겠다. 그래갖고 저는 가운데에 꼬여서 에이, 내가 때려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만뒀었죠.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외상매입금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뭐 먼저 해야 되는 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대변 먼저 할게요. 그래서 대변에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돈을 뭘로 드렸대요? 현금 드렸대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그 다음에 얼마 드렸냐면은 40만 원 자산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돈을 왜 갚았나 봤더니 왜 줬나 봤더니 외상대금이 있었죠. 외상매입금 40 부채 감소. 왜냐면 돈 갚았으니까 부채가 늘어요 줄어요? 당연히 줄어들어야 정상이잖아요. 돈 갚았는데 부채가 안 줄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15번 외상매입금 25만 원을 수표 발행했대요.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라고요? 당좌예금입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얼마예요? 네, 25만 원. 자산 감소. 그 다음에 돈이 왜 나갔나 봤더니 거기 보시면 뭐 때문에 나간 거예요? 외상 매입금 때문에 나간 거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25만원 부채의 감소. 그래서 그 10가지에 꼭 맞춰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 10가지에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16번 요거까지만 풀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 중이던 비품을 35만원에 처분했대요. 우리 처분하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나가겠죠. 그래서 대변에 비품 얼마짜리 나갔어요? 35만원. 그 다음에 보시면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팔았으니까 돈 받아야 되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뭘로 받으셨대요? 현금으로 받으셨대요. 그래서 현금 35만원 자산의 증가. 그래서 마무리하세요.